안녕하세요. 뻔뻔한목도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실 주공 5단지가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2022년 당시 이제 집값이 극적으로 떨어지는 어떤 양상으로 갔었죠. 당시에 잠실 주공 5단지가 거의 첫 단추 역할을 했었는데 강남발 10억 폭락을 기점으로 해서 이후부터 쭉 그냥 도미노 쓰러지듯이 서울 집값이 완전히 하락세로 전향을 했었습니다. 강남발 집값 하락 쓰나미의 진원지가 됐었죠. 당시 고점 대비 10억 가까이 떨어지면서 9억 6,150만 원 정도, 50% 정도 증발을 했는데요.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집값 자체가 엄청난 분수령을 맞이했던 때가 2022년, 그러니까 3년 전이죠. 좀 이런 현상이 고스란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16일 2025년 35평 잠실주공 5단지가 3억 8천 하락을 했고요. 3억 5천, 3억 3천. 대체적으로 12월 달 거래에서 3억 이상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물론 40억대, 30억대 이렇게 나오니까 떨어져도 3억 떨어지는 게 거의 그냥 아무런 느낌적 느낌이 없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3억 정도가 이제 그냥 완전히 날아가 버리는 거니까. 이게 지금 잠실주공 5단지를 굉장히 주목해야 될 이유는 2022년도에 10억 폭락의 진원지가 됐었기 때문에 강남발 하락세가 상당 부분 12월 말부터 1월 상간에 엄청난 조정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조금 타임라인을 길게 잡아보면 11월 달은 리센츠가 4억 6천 떨어졌어요. 그리고 송파구 레이크 팰리스가 4억 3천 떨어졌습니다. 확실히 누적 상승도라는 말과 달리 누적 하락도가 더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지표들은 지금 누적 상승률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거든. 근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거래가 되는 실거래가 위주의 공식적 지표를 보면 타임라인을 길게 빼버리면 누적 하락도가 무슨 만유인력의 법칙 쭉쭉 끌어당기듯이 아래로 처박히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정동, 문정시형도 11월 27일 조금 타임라인을 길게 빼보면 4억 하락하고 있어요. 위례 신도시 송파 프루지오 역시도 3억 9천, 4억 가까이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실히 누적 하락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잠실 같은 경우는 여기가 강남이지만 비강남권과 강남권의 그 가격 전이도, 그러니까 그 가격의 체감도를 전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이상 징후가 보인다는 것은 2022년도 10억 증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강남발 집값 하락세가 거의 단기적 시간 안에서 엄청난 양상으로 진행이 됐었다. 지금 누적 하락도가 점점 이렇게 쌓이는 건 결국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건 가랑비도 아니죠. 억대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아무리 집값이 올라 있는 그런 지역이라 할지라도 집값이 이렇게 4억씩 떨어져 나가면 상당히 심리적 저지선이 붕괴될 가능성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무슨 얘기냐, 송파구 집값 엄청나게 지금 오른다고 하는, 그렇지 않아요. 공식적 지표는 늘 언제나 누적 상승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적 하락은 완전히 빼버려. 아예 언급조차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는 이 비트코인을 보시면, 비트코인을 제가 아주 관심도 있게 지켜봐야 될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비트코인이 한국 부동산 아파트, 특별히 강남 아파트하고 비슷합니다. 왜? 이유는 부채입니다. 비트코인이 거의 1억 7천까지 올라치지 않았습니까? 거의 급상승을 했는데 단기 자금 래퍼라고 하는 이 단기 자금들이 대부분 다 부채에 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레버리지 딱 걸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1억 7천까지 올라섰으니까 얼마나 많은 차익을 거뒀겠습니까? 근데 지금 1억 2천에서 1억 3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거의 폭락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구조적으로 부채라는 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구조적으로 단단하게 스탯을 쌓아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좀 약하다라는 전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가상화폐나 코인 같은 거는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이 변동 요인이 굉장히 큰 그런 이 시장이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역시 얼마나
그 지지대가 최저점이 딱 그냥 공구리처럼 쳐져 있었습니까? 근데 그게 깨지잖아. 그 원인은 대부분 부채였다. 특별히 일본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엔캐리 자금들이 대부분 일본의 엔화의 저점의 금리를 물고 비트코인을 다 사들였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일본이 이번 0.25 그리고 다음 달, 다다음 달 조금씩 계속 금리 올릴 겁니다. 그럼 비트코인은 가격 부분에 있어서의 이 실질적인 투입 자금의 이 금리 부분이 상당 부분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매 여부를 가르는 심리적 저지선이 붕괴된다.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뭐 부채 리스크 때문에 미국이 비트코인에 엄청난 투자를 했었고 뭐 대안적 자산 수요로 뭐 치고 올라갔지만 결국 이게 다 빚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란 얘기예요. 한국 아파트 시장하고 거의 비슷하죠. 아니 가상화폐 시장하고 한국 아파트하고 무슨 상관이 아주 큰 상관이 있습니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프만 딱 보더라도 이게 부채에 기반한 가상화폐 시장은 결국에 가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 비트코인 래퍼 자금이 뭐 일시적으로 6조 유입됐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2024년도에 뭐 1년여 동안 계속해서 쏟아졌습니다. 이게 지금 잘 안 나왔어요. 왜? 1억 7천까지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레버리지 땡겨가지고 비트코인에 때려 넣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신호를 줬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이 별로 안 나왔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에 유입된 부채 자금 규모가 제대로 된 공식 지표가 안 나올 정도로 대부분 빚을 밀고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자, 한국 아파트 시장이 왜 문제인가? 지금 잠실이 좀 쎄한 느낌이 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2022년의 기사가 오버랩 되듯이 계속적으로 뭔가 잠실 부분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채 1200조. 이것도 이제 뭐 공식 수치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1900조 중에 1200조. 이것도 좀 많이 봐준 거죠. 주담대로 물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잠실 매물 현황을 보시면 지금 12월 11일부터 10일 상간인데 자 매물 현황 보십시오. 스톱, 올 스톱 돼 있어요. 자 이거 숫자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숫자 뒤에 감춰진 심리를 보셔야 된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집주인들 엄청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거 빼야 되느냐 아니면 다시 그냥 담고 있어야 되느냐. 지금 잠실주공 5단지의 가격대가 이런 식으로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는 매물과 고스란히 지금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월 초에서 2월까지의 수순에서 비트코인 투매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국 단기 자금의 이 수익 창출이 안 돼. 황금성 자체가 비트코인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냥 일단 팔면 그냥 바로바로 꽂히는 게 현금인데. 근데 지금 아주 비슷한 양상으로 비트코인 1억 7천에서 1억 2천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 더 떨어진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수순에서 그냥 탈출해버리자. 지금 뭐 꽉 쥐고 있는 거죠. 1억 2천 수준에서 1억 3천 사이. 아파트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지금 매물 자체가 완전히 지금 딱 포즈 버튼 눌러놓은 것처럼 거의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건 결국에 가서는 엄청난 하락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주 기묘한 매물 상황을 연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송파구 77건이 그칩니다. 거래량이. 그죠? 거래량 좀 받쳐줘야지 매물이 빠질 수가 있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형편없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매물은 줄어들 수가 없죠. 오히려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면 투매에 가깝게 매물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송파구 쪽은 다주택자들도 많기 때문에 내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30% 맞기 싫으면 빨리빨리 집을 내놔야죠. 왜냐하면 내년 이제 상반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때려지기 때문에 집을 팔려면 적어도 한 1개월에서 3개월, 빨리 팔아봤자 1개월, 좀 늦어지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1년도 뭐 훌쩍훌쩍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미리미리 사람들이 내놓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누적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7억 3천 잠실주공 5단지, 레이크팰리스 4억 3천, 3억 8천, 3억 5천, 3억 5천. 그러니까 잠실주공도 상당히 지금 하락 누적도가 굉장히 많이 쌓여가고 있다. 결국에 가서는 이게 빵 터지는 분기점이 분명히 온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좀 잘 지켜보셔야 되겠고, 언론들은 뭐 11호 대책 발표 이후에 오히려 누적 상승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하는데 송파구도 지금 들어오네. 근데 실질적으로 매수 현황을 보면 그렇지 않고 누적도를 보시면 뭐 더 심각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지표는 거꾸로 나와. 이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자체를 이제
왜곡시켜버린 거죠. 왜? 호가세로 지금 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불도저처럼. 호가세가 떠받쳐지고 있기 때문에 실체적 근거가 없는 그런 자산 가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용산구 보실까요? 매매 가격 누적 상승률이 있는지. 아니, 일주일 상간의 거래가 한 건도 없어. 근데 무슨 누적 상승률이야. 거래가 나와야지 무슨 뭐 누적이 되든 말든 하지. 쌓일 수 있는 거래가 전혀 없는데 용산구가 3.13으로 나왔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실거래가 누적 하락률이 더 커져요. 강변 삼성 스위트 6억 떨어졌고, 용산구 리버빌 4억 3천, 현대한강 4억, 현대맨션 3억 9천, 용산 센트럴파크 3억 8천. 누적 하락도가 계속해서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 그렇다고 느느냐? 8건이에 딸랑. 근데 누적 하락도, 누적 상승률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양천구 보실까요? 양천구 목동. 최근의 거래 2억 4천, 목동 신시가지 4단지,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가 2억 3천, 목동 신시가지 4단지 2억 1천만 원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타임라인 길게 잡아가서 누적 하락도를 보시면 양천구 신월동 12월 14일 5억 8천, 11월 달 4억, 10월 달 4억. 대체적으로 2단지, 뭐 8단지 너나 할 것 없이 3억 이상 누적 하락도가 계속해서 커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자, 양천구 12월 달 거래량이 76건에 그칩니다. 양천구는 뭐 학군도 그렇고 어마무시 많은 이 수요들이 몰리는 곳이거든요. 이 정도 거래량이 나온다는 얘기는 거의 거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누적 상승률 어떻게 얘기를 해? 강동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강동구 보십시오. 강동구 상일동 일주일 상간의 거래는 8,500 정도 하락했고, 고덕현대는 최고가를 찍었네요. 근데 조금 타임라인을 길게 빼서 보면 11월 달에 3억 5천, 삼익세라믹 12월 달 초에 2억 1천만 원, 고덕현대 2억 1천만 원 떨어지고 있습니다. 누적 하락도가 점점 쌓여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지금 거래량도 지금 43건에 그치고, 강동구도 강남 4구에 편입되는 어떤 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래량이 빠지고 있는데 누적 상승률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분당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당구도 뭐 거래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근데 뭐 가장 누적 상승률이 높다고 하는데, 이거는 최고가 신고가 지표를 캐치하는 데 있어서는 대부분 뭐 신고가 최고가에 호가세를 많이 집어넣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적 상승률이 이런 식으로 천정부지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 이거 집값 다시 올라가네, 큰일 났네, 이런 식으로 위기감을 느끼게 해가지고 매수세를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거기에 휘말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비트코인 지수만 딱 보더라도 부채에 물린 자산 구조는 결국에 가서는 폭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이 기저의 흐름은 잠실주공 5단지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 지금 이 현금 부자들이 오히려 뭐 따글따글 뭐 지방에 있는 아파트 다 정리해가지고 서울에 몰빵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부동산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54.8% 비중 감소하고 있죠. 예적금이나 주식 쪽으로 지금 올리고 있어요. 조용히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조용히. 이미 선수들은 거의 다 빠져나왔다고 이제 봐도 될 정도로 지금 고점의 서울 아파트는 더 이상 올라갈 이제 이 스페이스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금 확보하고 주식 쪽으로 배팅을 하고 금 쪽으로 눌러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빠져나갈 수 있는 현금의 손실 부분을 다 메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제나 저제나 그냥 대출 막혀버리니까 뭐 이금융권에다 손 빌려 마통까지 그냥 깨가면서 영끌해서 아파트 사고 있는데, 이거 다 설거지 아닙니까? 설거지가 뭡니까? 2021년, 그러니까 2022년에는 폭락했었죠. 바로 직전에 아파트값 뭐 천정부지로 끌어올리지 않았습니까? 이때 2030이 주로 MZ세대가 높은 이자 부담에 이 금리가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1, 2%였어요. 지금 5, 6% 아닙니까? 다 집을 사가지고 지금 1, 2%인 줄 알았는데 이제 5, 6%로 올라버렸으니까 이거 뭐 지금 원금 이자 후폭풍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무시 못하는 부분이고, 결국에 가서는 이런 이 고통들은 경매 시장 폭주하게 되고요, 투매 현상 나타납니다. 결국은 본전이라도 건지자 하고 집을 던지고 나옵니다. 매수가 밑도는 집값 천정부지로 나올 가능성 높죠. 꼭지의 집을 사가지고 여전히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영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뭐 옛날에는 무주택자 빗대서 뭐 벼락거지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는데 설거지라는 말이 이제 더 자주 들릴 수밖에 없다. 결국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이렇게 고점에 딱 세력들이 들어와서 끌어올려 가지고 개미들 다 붙게 만들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차익 실현 딱 하고 다 털어내고 자기들은 쏙 빠져나가고 주가는 폭락해 버리고, 그럼 요 고점에 물렸던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손실 보는 거죠. 아파트 시장 똑같이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값 정점입니다. 절대로 만지거나 닿거나 또 뭐 접근하거나 해서는 안 될 굉장히 위험한, 한국 아파트 시장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를 갖고 있는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안 한 것 안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마통에 몰리는 대출 수요 이달 1조 늘었습니다. 네? 마통 잔액이 41조야. 다행인 것은 이게 금융시장 쪽으로 조금 움직임이 완화가 됐다는 거고, 여전히 부동산 시장, 그래도 난 집을 사야 돼. 서울 집값, 일단 내가 서울 아파트 진입하면 뭔가 해결책이 있겠지 라고 해가지고 무리하게 집을 사는 그런 어떤 수요가 여전히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 요소죠. 주담대 변동금리는 뭐 11월 코픽스 0.24%까지 껑충 뛰어오르고 있고 2.81% 아닙니까? 이제 그대로 이제 무리해서 집 산 사람들은 그냥 평생 맷돌 갈아야 되는 그런 어떤 신세로 전락할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걸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홀드하고 있어야 되느냐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건데, 1월 되면 명확하게 시장의 분위기가 분명하게 나올 겁니다. 지금 뭐 계속 오른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규제를 통해서 서울 집값 자체는 굉장히 하락선상에 와 있고, 지금 몇몇 최고가 신고가는 거의 호가세에 떠받치는 백업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공식 지표상 집값이 오른다라고 이제 착각이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지금 환율에 물려 있지 않습니까? 환율은 수입 물가 지수 올리고 대체적으로 체감도 있는 물가를 계속적으로 끌어올리기 때문에 가장 부가가치 정점에 있는 아파트를 누가 사겠습니까? 안 사지. 요것부터 손절치죠. 환율이 쉽게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요. 일본은 억지로 이제 기준금리 인상해가지고 약간 엔화가 내려가는 듯한, 통화 가치의 달러 대비 그래도 엔화 가치가 좀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우리나라는 뭐 지금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하는 추세 아닙니까? 이 추세에서 내가 무리해서 빚을 내 가지고 집을 산다? 이거 큰일 날 일이죠. 아니, 한은조차 지금 외화 맡기는 은행에 이자 지급해 주겠다고 외화 유치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지금 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원화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원화 잔고가 텅텅 비어버리면 진짜 IMF 같은 엄청난 위기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시중은행이 그래서 환율 안정을 위해서 외화 맡기는 은행에 이자 지급해 주겠다고 지금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럼 페드의 정책금리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뭐 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1월 2일은 또 긴급 여신전, 뱅크런 대비해서 뭔가 디지털 뱅크런 갑자기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리스크도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융시장도 굉장히 지금 비상하게 돌아가고 있고, 국채시장 역시 지금 국채가 안정적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지금 한국은 사람들이 빼고 있지 않습니까? 왜? 1번 기준금리 올렸으니까 수익률이 좋아지겠네 해서 1번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니까 금리는 올라가. 그죠? 국채금리 가격이 떨어지면 국채금리는 반대로 올라갑니다. 국채금리 올라가면 그대로 주담대 직격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1번은 기준금리 올려버리니까 국채금리 내려가잖아. 1번 수익률이 더 좋겠구나 해서 사람들이 모이니까 국채가격 올라가. 그럼 국채금리 내려와. 요걸 노리고 이제 1번이 2번 기준금리 인상을 한 건데, 실질적으로 글쎄요, 1번이 얼마만큼의 엔화 강세가 찾아올지는 몰라도 한국의 원화는 조금 혜택을 받기가 좀 힘들다. 1번과 동조해가지고 뭔가 원화 가치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도 있었지만, 굉장히 지금 금융시장은 국채 부분에서 명암이 확실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금융시장 잘 지켜보시면서 조심조심 가셔야 될 때입니다. 한국은행 자체도 위기의식을 지금 느껴서 시중은행 다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화 유치해라. 그럼 우리가 이자 줄게. 그것도 미국 수준으로 줄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금융시장의 대변동성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조금씩 잘 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를 이유 없고요. 또 뭐 답답해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무주택자에게는 굉장한 기회가 분명히 찾아오는 2026년 한 해가 될 겁니다. 그 기회 꼭 잡으셨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한은의 시중은행에 대한 이 소집 여러 가지 뭐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금융시장 자체가 굉장히 비상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환율이 너무 천정부지로 오르니까 외환 확보를 위해서 지금 많은 대비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 와중에 있고, 특별히 지금 잠실 쪽 아파트가 좀 약간 쎄한 느낌이 듭니다. 비트코인 양상과 비슷하게 부채에 물려있는 한국 아파트가 얼마나 이 금융 지형도 변화에 대해서 발빠른 이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은 이 부채가 이 가짜 가치를 만들어 놓은 시장에서는 확실하게 뭔가 객관적이고 냉정하고 뭔가 투명한 어떤 이 가격 분수령, 대조정기가 분명히 찾아올 거라는 것은 명확하다,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동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번불한 복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